여러분, 이번 달 가스요금 고지서 보셨나요? 지난달보다 덜 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가스 단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이 버튼 하나를 잘못 눌러둔 채로 매달 난방비를 2배씩 내고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간 보일러 효율과 열손실을 연구해온 DS 보일러 수석 연구원 강민규 박사입니다.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는 법. 새 보일러를 사거나 비싼 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 있는 보일러 설정 몇 가지만 바꾸면 이번 달 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일러 모드, 실내 온돌 외출 예약일, 진짜 효율 차이,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과학적 단열법, 그리고 습도, 온수 온도 조절로 체감 온도를 2도 올리는 비결,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이건 몰랐는데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난방비는 줄이고 따뜻함은 지키는 과학적 방법 단 10분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번 겨울 따뜻하고 현명한 겨울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일러를 연구하며 수없이 현장을 다녀보면 거의 모든 가정이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설정은 잘했는데 모드를 잘못 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새 보일러를 설치하고도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 중 10명 중 8명은 모두 설정이 틀려 있었습니다. 즉, 보일러는 켜기 전부터 이미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따뜻하지도 않은데 요금만 치솟는 이유, 그 출발점이 바로 모드 선택입니다. 1.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이름은 비슷하지만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일러 조절기에는 보통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버튼 하나 차이지만 실제로는 열을 감지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 즉 방 안의 공기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조절기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가 설정값보다 낮으면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문제는 이 센서가 위치와 외풍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조절기가 창문 옆에 달려있거나 출입문 근처처럼 찬바람이 닿는 곳이라면 실제로 방 안은 따뜻해도 센서가 차갑게 느껴서 보일러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 결과 가스는 2배로 타고 난방비는 폭등합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거실 벽면에 조절기가 달린 집이라면 공기가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에 보일러가 일찍 꺼져버리죠. 결국 방은 여전히 차가운데 보일러는 멈춘 상태, 몸은 추운데 요금은 그대로 나오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온돌 모드는 조절기가 바닥 아래로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공기보다 바닥은 온도가 변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약하거나 우풍이 있는 오래된 집, 특히 1층 세대나 단독주택이라면 실내 모드보다 온돌 모드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보일러를 작동시켰더니 실내 모드는 18시간, 온돌 모드는 11시간만 가동되어도 같은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차이 약 35%, 한 달 가스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 3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에 저장된 열이 공기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쉬는 동안에도 바닥의 열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죠. 공기를 직접 덮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3. 그럼 우리 집은 어떤 모드를 써야 할까요? 이건 집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외풍이 많고 창문이 많다 온돌 모드. 바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공기 온도 변동을 줄입니다. 단열이 잘 된 신축 아파트 실내 모드. 외기 영향이 적으므로 실내 온도 기준이 더 효율적입니다. 1층 세대, 복도식, 출입문 근처에 조절기가 있는 경우 온돌 모드. 찬바람에 센서가 쉽게 영향을 받아 헛돌기 때문입니다.
거실과 방의 온도 차가 크다. 거실은 실내 모드, 방은 온돌 모드로 구분. 가능하다면 구역별 조절기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설정 하나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실내 온도 설정. 몇 도가 적당할까? 겨울철 보건복지부 권장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온도는 집 구조, 습도, 옷차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20에서 21도, 단독, 노후주택 22에서 23도, 우풍 심한 집 24도까지 가능. 대신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10%만 올라가도 체감 온도가 약 12도 높아집니다. 즉, 온도 1도 낮추고 습도만 관리해도 난방비 7% 절감이 가능합니다. 5. 온도 유지의 핵심은 끊지 않는 난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낭비될까봐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두시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집안의 공기와 바닥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데우기 위해 두세 배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하루 이상 집을 비우는 게 아니라면 전원 끄기보다 온도를 낮추고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실내 온도가 22도라면 외출 시에는 18도로 낮추고 보일러의 예약 기능을 두세 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두세요. 보일러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난방수가 식지 않아 재가열할 때 가스 소모가 최소화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방식이 완전 종료 후 재가동보다 약 15에서 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6. 바닥이 차가운 집을 위한 실전 팁. 겨울철 바닥이 유난히 차가운 집이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분배기 밸브입니다. 자주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밸브가 굳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반쯤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러그나 카펫을 활용하면 바닥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과 공기 사이에 단열층이 생겨 열 손실을 막고 실내 온도 1도 낮춰도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보일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과학 장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정법만 지켜도 이번 겨울 여러분 댁 난방비 분명히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외출 모드와 예약 모드의 숨은 비밀, 그리고 온수 온도 하나로 달라지는 가스 절약 공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겨울철 점검을 나가보면 거의 모든 집에서 공통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외출 모드와 예약 모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누르면 절약되지 않나요? 예약은 그냥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난방비를 2배로 내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 외출 모드, 절약 버튼이 아니라 동파 방지 버튼입니다. 외출 모드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집을 비우니 난방을 줄이자는 개념으로 눌러두시지만 실제로는 보일러를 완전히 멈추지 않게 하는 최소 유지 모드입니다. 즉, 외출 모드는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잠깐 가동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꺼집니다. 이 기능의 본래 목적은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동파 방지용이지 절약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외출 예를 들어 시장을 다녀오거나 하루 이틀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켜면 보일러는 거의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벽과 바닥, 배관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집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집니다. 그 후 돌아와 보일러를 다시 켜면 어떻게 될까요? 차갑게 식은 바닥과 난방수를 다시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짧은 외출일수록 외출 모드는 오히려 가스 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A. 외출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장기 외출, 즉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세요. 그 이하라면 오히려 꺼두지 말고 온도를 낮춰 유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실내 온도를 22도로 설정했다면 외출 시에는 18도로 낮춰두고 보일러 전원은 유지합니다. 이때 예약 모드를 함께 활용하면 가스 사용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3. 예약 모드, 이름 그대로 미리 예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지금 눌러두면 3시간 뒤에 켜지는 기능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반대입니다. 예약 모드는 정해진 간격으로 보일러를 주기적으로 켰다 끄는 기능입니다. 즉,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지 않고 온수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유지 모드에 가깝죠.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압축기가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 켜는 것보다 간헐적 가동을 유지하는 게 훨씬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바닥에 열이 완전히 식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데울 때 쓰이는 가스가 적게 들죠. 4. 외출 모드, 예약 모드, 제대로 조합하면 절반 요금. 그럼 두 기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루 외출, 짧은 외출. 외출 모드는 끄고 예약 모드를 2~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세요. 바닥의 온도가 완전히 식지 않아 복귀 후 난방 속도가 빠릅니다. 밤 시간대 절약. 잠자는 시간에는 실내 온도를 2~3도 낮추고 예약 모드를 켜두면 보일러가 새벽에 과열 작동하지 않아 가스 절약이 됩니다. 장기 외출 3일 이상. 이때만 외출 모드를 켜세요. 동파 방지용으로 최소 온도를 유지하되 가스 낭비는 막습니다. 이 조합만 지켜도 실제 실험에서 한 달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이 약 18에서 25% 절감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점검을 나갔던 72세 김성환 어르신 댁의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어르신은 매번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방이 차가워서 결국 밤새 보일러를 틀어야 했죠. 결과적으로 요금은 늘고 몸은 추웠습니다. 제가 외출 모드를 끄고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드린 후 한 달 뒤 도시가스 요금이 27%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는 외출해도 집이 금방 따뜻해진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버튼 하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용, 절약용이 아닙니다. 짧은 외출 시엔 오히려 꺼두지 말고 온도만 낮추기. 예약 모드는 간헐적 유지 기능, 완전 종료보다 효율적 두 기능을 병행하면 체감 온도 유지와 요금 절약 동시 달성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보다 잘못된 설정이 더 무섭습니다. 버튼 하나로 달라지는 효율, 이제는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수 온도 세팅 하나로 20% 절약하는 법, 그리고 습도와 단열의 과학적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물은 너무 차가워도 불편하고 너무 뜨거워도 낭비 같아요. 대체 온수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요? 가장 효율적인 온도는요, 40도에서 43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고온 모드로 고정해 두고 계시죠. 잘 데워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고온 설정은 오히려 난방비의 블랙홀입니다. 1. 고온 설정의 숨은 낭비 구조. 온수를 55에서 60도로 맞춰두면 보일러는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데우지만 너무 뜨거워서 결국 찬물을 섞어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스를 써서 끓이고 다시 찬물로 식혀 쓰는 아이러니한 낭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온수를 60도에서 43도로 낮췄을 때 가스 사용량이 평균 21% 감소했습니다. 샤워 온도는 충분히 따뜻하면서 보일러 가동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42도, 봄, 가을에는 38도, 여름에는 35도면 충분합니다. 온수 조절기에 중 표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손끝으로 체크하는 적정 온도 테스트. 시니어분들은 숫자보다 감으로 익히는 게 더 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만 끓지 않는 정도. 물에 3초 손을 담가도 화상 느낌이 없을 정도. 샤워 시 찬물을 거의 섞지 않아도 되는 정도.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효율적인 온도입니다. 이보다 뜨겁다면 지금 불필요한 가스를 계속 태우고 있는 겁니다. 3. 습도는 체감 온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온도만 맞추면 부족합니다. 겨울철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같은 22도에서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습도가 낮으면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몸에서 열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즉, 습도는 우리 몸의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3도 높게 느껴집니다.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몸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끼는 원리입니다. 이때 가습기는 따뜻한 수증기형을 추천드립니다. 물이 100도까지 끓으며 세균이 거의 남지 않고 수증기가 방 전체로 퍼지면서 공기 순환이 좋아집니다. 일단 매일 물을 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부 세척, 노약 자방은 가열식 사용이 안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전기요금보다 건강이 더 절약됩니다. 4. 단열은 따뜻함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설정해도 집이 열을 잃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특히 겨울철 열 손실의 40% 이상이 창문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보일러보다 먼저 창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뽁뽁이 대신 투명 단열 시트를 쓰세요. 시야 가림 없고 재사용 가능. 설치 10분이면 오케이. 커튼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천장 아래로 열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문풍지는 문틀 안쪽보다 문짝 테두리에 붙여야 밀착력이 유지됩니다. 단열만 제대로 해도 실내 온도 2~3도 상승, 난방비 15% 절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 가정은 한 번 시공으로 몇 년간 유지가 가능해 가성비가 높습니다. 5. 습도와 단열은 함께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습기만 두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습도만 높이면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고 단열만 하면 공기가 마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낮에는 환기 10분, 밤에는 커튼 닫고 가습기 켜기,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 이 조합이 바로 따뜻하고 건강한 공기층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결국 한 달 가스 요금은 약 20에서 25%가 절약됩니다.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보일러의 온도, 공기의 습도, 집의 단열. 이 세 가지는 결국 생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조절기 앞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지금 이 온도 정말 필요한 온도일까? 그 습관 하나가 이번 겨울 여러분의 난방비와 건강을 함께 지켜줄 겁니다. 따뜻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절약되는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실수들과 고령 가정이 꼭 알아야 할 보일러 안전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후에야 점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는 자동차나 혈관처럼 순환이 끊기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돌아가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1. 보일러 청소는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효율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는 한 번 설치하면 평생 쓰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먼지, 그을음, 석회가 서서히 쌓입니다. 이 불순물이 열교환기 주변을 덮으면 불꽃은 같은 온도로 타는데 열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효율이 10에서 20%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가스를 더 쓰는데 방은 덜 따뜻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실험에서도 보일러 열교환기를 2년마다 청소했을 때 연간 에너지 효율이 최대 15% 향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는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부 청소, 가능하면 가을 초입 10월 전후에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청소를 맡길 때는 연통부 먼지 제거와 버너 청결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이 두 곳이 막히면 열이 갇히고 심한 경우 일산화탄소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일러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소리와 냄새로 이상을 알립니다. 탁탁거리는 소리, 열교환기 내부에 스케일이 낀 경우, 물 떨어지는 소리, 순환 펌프나 밸브 누수 가능성, 심한 가스 냄새, 배기 연통 밀폐 불량 혹은 점화 불량. 이럴 땐 무조건 전원을 끄고 제조사 AS센터나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가정용 보일러는 가스기기이기 때문에 임의로 분해하거나 청소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3. 난방이 약하다면 배관 속이 막힌 겁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데 방이 안 따뜻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원인은 배관 내 공기나 이물질입니다. 난방수가 순환하지 않으니 열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보일러 기술자들은 이를 에어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관 내 공기 빼기, 에어 빼기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보통 2, 3년에 한 번 혹은 보일러 교체 후 첫 해에는 반드시 한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실내 온도 상승 속도가 최대 30% 빨라지고 보일러 작동 시간이 줄어 가스비가 10에서 15% 절약됩니다. 4. 오래된 보일러, 교체가 더 절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아무리 관리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구식 일반 보일러는 열 손실이 많고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이 상당합니다. 최근 출시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배기가스의 열까지 다시 재활용해서 효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체 시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10년 이상 된 제품이라면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 작은 습관이 안전과 수명을 지킵니다. 보일러는 매일 쓰는 기계지만 아무도 보일러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만 생활화하면 수명은 늘고 고장은 줄어듭니다. 1. 전원 플러그 주기적 점검. 먼지나 녹이 있으면 즉시 청소. 2. 연통 부틈 확인. 하얀 가루나 그을음이 보이면 교체 신호. 3. 보일러실 환기 확보. 좁은 창문이라도 항상 열어두기. 특히 환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오면 냄새 없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안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보일러는 단순한 난방기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온기의 심장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 냄새 하나에도 귀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스비와 생명을 동시에 지키는 습관입니다. 보일러는 고장이 아니라 관리의 부재에서 멈춥니다. 이제는 따뜻함을 오래 지키는 집, 단열과 공기의 과학,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순환, 커튼 가구 배치까지 실내 온기 유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누구나 난방을 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 공기가 금세 식어버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보일러의 문제라기보다 집이 열을 붙잡지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온기를 만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온기를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입니다. 1. 열은 위로 그리고 틈새로 빠져나간다.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장이나 창문 틈새, 문 아래로 가장 많이 새어나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주택의 열 손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문 및 문틈 43%, 벽면 25%, 바닥 15%, 지붕 및 천장 12%, 기타 틈새 5%, 즉 창문만 막아도 집은 절반 이상 따뜻해진다는 뜻입니다. 단열의 기본은 창문부터. 보일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창문입니다. 이중창 구조가 아니라면 열 손실이 훨씬 빠릅니다. 단열 시트 부착하기. 투명 단열 시트를 붙이면 실내 온도가 약 2도 이상 높아집니다. 뽁뽁이보다 시야를 가리지 않아 답답하지 않고 겨울 끝나면 떼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풍지 교체. 오래된 문풍지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문틈이 일만 생겨도 바람이 초속 EM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문틀 안쪽이 아니라 문짝 가장자리에 부착하세요. 커튼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커튼이 짧으면 창 아래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가능한 한긴 커튼으로 벽면을 감싸듯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거실 커튼은 두 겹 구조로 설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3. 가구 배치만 바꿔도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 보일러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도 공기 흐름이 막히면 열이 고이지 못합니다. 난방구 앞은 반드시 비워두기. 커다란 장롱이나 소파가 보일러 열구 앞을 막으면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온도차가 방마다 생깁니다. 침대 위치는 외벽에서 10cm 이상 띄우기. 벽은 항상 가장 차가운 면입니다. 침대를 벽에 딱 붙이면 벽의 냉기가 몸으로 전달됩니다. 거실 천장팬 활용하기.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돌려주는 천장팬은 전기요금 1시간당 10원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바람 방향을 겨울 모드, 시계 반대 방향로 바꾸면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순환하며 실내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4. 바닥 보온 따뜻함의 완충층 만들기. 온돌 난방의 열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따라서 바닥을 잘 보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페트, 러그 활용.
얇은 카페트 한 장만 깔아도 바닥 폭사열이 오래 머뭅니다. 단 너무 두꺼운 카페트는 열 전달을 막으니 피하세요. 이불 요 덮기 잠잘 때 바닥에 요를 깔면 체온이 그대로 바닥에 흡수되지 않아 한결 따뜻합니다. 발열 매트 대신 발열 슬리퍼 전기 매트는 국소적으로 열이 강해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만 발열 슬리퍼나 무릎 담요용 제품은 소비 전력이 낮고 체감 온도 상승 효과가 빠릅니다. 5. 환기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기하면 열이 다 날아가니까 아까워요 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밀폐된 실내는 공기가 정체되어 습도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 두세 번, 한 번에 10분 정도 창문을 2개 이상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 후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려주면 빠진 열이 금세 복원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하면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난방 효율도 꾸준히 높게 유지됩니다. 6. 공기의 순환이 따뜻함을 유지한다. 따뜻한 공기가 방 한쪽에만 머무르면 보일러가 괜히 더 오래 돌아갑니다. 방문을 자주 열어두기. 방마다 문을 닫아두면 각 방의 공기가 독립되어 온도차가 커집니다. 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면 전체 평균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청정기와 서큘레이터 병행. 가열식 공기청정기나 서큘레이터는 공기의 대류를 일으켜 온기를 집 전체로 확산시킵니다. 보일러와 공기순환기 조합은 난방 효율을 약 10에서 12% 높입니다. 온기는 보일러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과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돌려도 집이 차가운 이유는 결국 열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창문 틈새, 문 및 커튼 길이, 그리고 가구 위치까지. 그 작은 점검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따뜻함은 보일러가 아니라 생활의 과학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 보조기구 똑똑하게 쓰는 법, 전기장판, 온풍기, 발열조끼 등 보조기구의 효율적 사용법과 건강하게 따뜻함을 지키는 안전수칙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보일러는 켰는데 왜 여전히 손발이 시렵지? 하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온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지키는 법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를 아껴도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결국 똑같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보조 난방기구를 가장 똑똑하게, 가장 따뜻하게 쓰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기장판은 온도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강으로 데우고 10분 뒤에는 반드시 중으로 낮춰주세요. 온도를 올리는 데 쓰는 전기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번 따뜻해지면 그 열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적은 전기가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땐 타이머를 2시간으로 설정해 두세요. 몸이 따뜻해진 뒤에도 계속 전기를 쓰면 온도는 오히려 불쾌하게 올라가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핵심은 빠르게 덮이고 길게 유지하기입니다. 온풍기, 집 나갈 때 켜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만. 온풍기는 단시간에 공기를 덮이는 데는 탁월하지만 전기요금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출했다 돌아와 처음 10분간만 강풍으로 사용하세요. 찬 공기를 밀어내고 나면 바로 끄고 보일러의 바닥열로 온기를 유지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온풍기 바람은 사람 쪽이 아니라 벽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벽이 따뜻해지면 그 복사열이 실내를 감싸며 오래갑니다. 3. 발열조끼, 무릎 담요, 가장 똑똑한 1인 난방. 몸 가까이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전기 효율이 높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충전식 발열조끼나 무릎 담요용 전열 제품은 소비 전력이 고작 5에서 10W 정도라 하루 4시간 써도 한 달 전기요금이 1,000원도 안 됩니다. 다만 충전 중 착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KC 인증이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 위에 겹쳐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1, 2도 높아지고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체감 온도는 같아집니다. 4. 가습기와 서큘레이터는 숨은 난방 조력자. 습도는 단순히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열의 보존율과도 직결됩니다. 공기 중 수분이 많을수록 열이 빨리 식지 않기 때문이죠. 습도를 45에서 55%로 유지하면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체감 온도는 약 2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서큘레이터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골고루 퍼지면서 난방기구 하나만 쓸 때보다 효율이 10% 이상 향상됩니다. 5. 전기요금 줄이는 황금 공식. 강민규 박사의 제안입니다. 사용시간을 30분 줄이면 전기요금 10% 줄고, 온도를 2단계 낮추면 소비 전력이 15% 절감, 타이머를 설정하면 추가 절감 10%.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전기요금이 최대 30에서 35%까지 줄어듭니다. 6. 마지막 점검. 따뜻함은 안전에서 완성됩니다. 겨울철 화재의 절반 이상이 전열기 과열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난방기구를 쓸 때는 꼭 다음을 점검하세요. 콘센트에 먼지, 물기 없는지, 멀티탭에 3개 이상 전열기 연결 금지, 사용 후 플러그는 반드시 분리, 보조 난방기 주변 1m 이내 가연물 제거. 특히 어르신 가정에서는 원풍기, 전기장판, 가습기를 동시에 멀티탭에 꽂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이 바로 전기 화재의 1순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용 중이 아닐 땐 무조건 플러그를 뽑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꼭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온기와 안전, 그리고 여유가 함께 찾아옵니다. 보일러를 잘 쓰는 기술, 전기를 아끼는 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돌보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올겨울 여러분의 집을 따뜻함이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따뜻함은 전기나 가스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습관에서 피어납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전기료 절약 완결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번 겨울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